있잖아요. 위대한 그림들은 사실 풀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정교한 퍼즐 같아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장면 같은데 그 안에는 화가가 몰래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상징들이 가득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명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저울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고요한 방 안, 차분한 표정의 여인,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든 저울까지. 어때요? 그냥 보기에는 보석 무게를 재려는 건가 싶은 아주 소박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것 같죠? 근데 만약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거라면 어떨까요? 이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림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미술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우리한테도 도구가 좀 필요하겠죠. 바로 미술의 비밀 언어를 익히는 건데요. 옛날 화가들은요, 그림으로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기들만의 시각적인 암호, 그러니까 상징의 언어를 사용해왔거든요. 네, 바로 도상학이라는 도구입니다.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림 속에 있는 물건들이 뭘 뜻하는지 그 상징을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림의 암호를 푸는 데 쓸 핵심 열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종교화에 자주 나오는 이 어린 양.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아요. 예술을 상징하죠. 이런 식으로 특정 문화권에서는 이건 이거다 하고 약속된 기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상징이라는 게 맨날 이렇게 진지하고 심오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화가 개인의 엉뚱한 서명 같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카를로 크리벨리라는 화가는요, 자기 그림에다가 꼭 피클을 그려 넣었대요. 네, 우리가 먹는 그 피클이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덕분에 그림 속에서 숨은 피클 찾기 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탐정 키트를 한번 챙겨볼까요? 사실 이거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라는 분이 만든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쓰기 쉽게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딱 3가지예요.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하기. 두 번째, 그림 속 물건들의 숨은 뜻, 즉 상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단서들을 다 모아서 진짜 의미를 탁 하고 밝혀내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탐정 도구 챙겼으니까 다시 아까 그 그림,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페르메이르의 저울에 든 여인, 이 그림의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고요. 자, 1단계, 기억나시죠?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도 해석도 넣지 말고 딱 팩트만. 한 여인이 서 있고 손에는 빈 저울을 들고 있네요. 테이블 위에는 보석들이 좀 널려 있고 벽에는 거울 하나, 그림 하나가 걸려 있어요. 네, 딱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탐정놀이의 시작이에요. 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물건으로 보면 안 되고 17세기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일종의 신호나 단서였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테이블 위에 있는 저 보석들. 저건 뭐 딱 봐도 세속적인 부, 유혹 이런 걸 뜻하겠죠. 그리고 거울. 거울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겉모습만 신경 쓰는 허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단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걸린 그림이에요. 저게 그냥 풍경화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모든 영혼의 죄를 저울질하는 바로 그 장면. 어때요?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이랑 뭔가 딱 연결되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자, 이제 단서들이 다 모였어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찾은 거죠. 이제 이걸 맞춰서 이 그림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3단계, 암호 해독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가 놓쳤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저울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보석 무게를 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 세속적인 것들은 그냥 옆에 두고 아무것도 없는 저울을 들고 조용히 자기 마음의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땐 어땠죠? 그냥 보성목의 제나보다 하는 조용한 일상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이건 그냥 평범한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뒤에 딱 깔아두고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영적인 균형을 잡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아주 깊은 우화였던 거죠. 결국 이 그림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언젠가 너의 영혼도 심판대 위에 오를 테니 눈앞의 보석 같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이렇게 해서 미스터리가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페르메이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써본 이 방법이 꼭 이 그림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다른 그림 앞에서 탐정이 되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방법은요, 그냥 그림의 숨은 뜻 맞추기 퀴즈가 아니에요. 이건 그림이 그려졌던 그 시대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림이랑 훨씬 더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분석해야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그림이 나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지? 나는 이걸 보니까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감상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분석은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주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은 그 지식을 나만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정말 그림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요, 그냥 쓱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서 한번 탐정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저건 뭘까 하면서 단서를 찾고 의미를 추리해 보는 거죠. 장담하는데 미술관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그림들은요, 지금도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시게 될까요?